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채널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의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일본 리뷰 문화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어떤 리뷰들이 주목받고 있고 또 그 배경에는 어떤 소비 심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서 문화적 특성과 소비자의 심리가 깊이 반영된 일본의 리뷰 세계를 함께 탐험해볼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심도 깊은 일본 리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여정을 통해 일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잇는 안목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최근 일본 리뷰 트렌드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리뷰를 단순히 제품 구매 참고 자료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리뷰는 제품의 신뢰성과 실제 가치를 다각적으로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본 리뷰들은 단순히 짧은 감상평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깊이 있게 담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나 높은 별점뿐만 아니라 제품의 장점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단점까지도 솔직하고 가감없이 언급하며 실제 사용 후기를 매우 면밀하게 공유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리뷰는 구매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리뷰 역시 제품의 잠재적 한계를 미리 파악하고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실망감을 사전에 줄이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신중함과 더불어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디테일, 중시 문화가 일본 리뷰 트렌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충분한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선택을 하려는 일본 소비자들의 심리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리뷰를 작성하는 형식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국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짧은 피드나 유튜브 쇼츠와 같은 사진 또는 짧은 영상 중심의 리뷰 콘텐츠가 대세로 자리 잡은 반면 일본에서는 긴 글 위주의 상세하고 서술적인 리뷰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제품의 특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어떠한지, 기대했던 효과는 어느 정도였으며 실제 경험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까지 그야말로 구구절절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제품의 변화나 장기적인 사용 후기까지 추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일본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면밀히 얻어 후회 없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매우 깊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충분하고 심도 있는 탐색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만족도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이러한 정보 탐색 과정 자체가 소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소비자들은 어떤 플랫폼에서 이러한 심층적인 리뷰 정보를 얻고 있을까요? 그들은 코즘, LIPS, 그리고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애머잔 저펜과 같이 구조화된 리뷰 시스템을 매우 잘 갖춘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단순히 리뷰를 모아놓는 기능을 넘어 체계적인 랭킹 시스템과 더불어 인증된 구매자 리뷰와 같은 엄격한 검증 장치를 통해 리뷰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즉, 아무나 작성할 수 있는 익명의 리뷰보다는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상당 기간 직접 사용해 본 사람들의 솔직하고 검증된 후기에 더 큰 비중과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 일본 소비자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될 수 있는 허위 리뷰나 과장 광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정보의 질과 신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일본 시장에서 K-뷰티의 인기가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견고한 문화적 트렌드로 깊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K-뷰티 제품에 대해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을 한국 소비자들 못지않게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진짜 잘 맞는 최적의 브랜드를 찾아내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기존의 일본 뷰티 브랜드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와 감성을 K-뷰티에서 발견하고 열광하는 것이죠. 한국발 분위기 타입 진단과 같은 개인 맞춤형 트렌드가
일본에서도 큰 주목을 받는 것 역시 자신에게 최적화된 제품과 스타일을 찾으려는 일본 소비자들의 강한 니즈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톤, 얼굴형, 심지어는 퍼스널 컬러까지 고려하여 가장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제안받을 수 있는 이런 진단 방식은 갈수록 개인 맞춤형 소비를 선호하는 일본 소비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일본 뷰티 시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리뷰 문화를 보다 면밀하게 비교해보면서 그 미묘하면서도 확연한 차이점을 좀 더 깊이 이해해볼까요? 먼저 정보 확산 속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정보나 최신 트렌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그만큼 소비 트렌드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소비 활동 전반에서도 역동적으로 발휘된다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너도 나도 빠르게 경험하고 그 후기를 공유하며 트렌드를 만들어갑니다. 반면 일본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신중하게 평가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시적인 유행에 휩쓸려 무분별하게 구매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지, 오랜 시간 동안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일본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소비 철학이 지속 가능성과 가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또한 양국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한국에서는 메가 인플루언서부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까지 다양한 유형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매우 활발하며 이들의 진솔한 추천이나 실제 사용 후기가 제품 판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인플루언서의 팬덤은 제품 구매로 직접 이어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팔로워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 한 명의 영향력이 수백 명의 일반 소비자 리뷰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일방적인 추천보다는 앞서 언급했듯이 공신력 있는 리뷰 사이트에서의 객관적인 평점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즉, 소수의 강력한 인플루언서가 주도하는 트렌드보다는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작성한 솔직하고 검증된 리뷰 점수가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구매 결정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광고성 콘텐츠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리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를 활용하는 목적에서도 양국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 소비자는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소비 경험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남들도 다 쓰는데 나만 안 쓰면 뒤처지는 것 같아 혹은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 나도 한번 써봐야지와 같은 사회적 공감대가 작용하는 것이죠. 소비를 통해 소속감을 확인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문화적 특성이 강합니다. 반면 일본 소비자는 리뷰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최대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결정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리뷰를 정보 탐색의 도구로 활용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타인의 시선보다는 개인적인 만족감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매우 독립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이 한국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비는 자기만족의 영역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 간의 상이한 리뷰 문화와 소비 심리 차이는 각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일본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려면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를 육성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프로모션보다는 공신력 있는 리뷰 사이트에서의 높은 평점 관리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믿고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제품 설명을 꾸준히 제공해야 합니다.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이나 유명인의 추천보다는 제품의 실제 성능과 효능, 그리고 안전성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시장에서는 빠른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들과의 공감을 형성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SNS 활용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바이럴 마케팅, 체험단 운영,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실제 사용감과 즉각적인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소비자들의 트렌드 감각과 공유 욕구를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빠른 반응과 이를 공유하려는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2025년 가을 일본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도 살짝 엿볼까요? 2025년 가을 일본에서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러브부와 귀멸의 칼날이 각각 1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일본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문화, 강국답게 콘텐츠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픽셀 캐릭터가 6.0%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국보 메이크업과 팔꿈치치기가 각각 3.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국보 메이크업은 앞서 언급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을 찾으려는 개인, 맞춤형 트렌드의 연장선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아리의 과 오늘 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소셜미디어 관련 트렌드가 2.5%, 7이 2.0%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트렌드들을 통해 일본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사와 소비 행태를 흥미롭게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일본의 리뷰 문화는 높은 신뢰성, 압도적인 상세함, 공신력 있는 정통 플랫폼에 대한 신뢰, 그리고 철저한 개인, 맞춤형 정보 탐색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명확하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짧게 스쳐가는 일시적인 유행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가치와 본질적인 만족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 소비자들의 심리가 그들의 리뷰 문화 전반에 깊이 있고 섬세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일본의 리뷰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일본 시장 진출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성공 전략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일본 문화를 보다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귀중하고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의 핵심 역량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일본 리뷰 문화에 대한 유익하고 심도 있는 정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거나 논의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트렌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